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왔던 사람. 그녀는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냈습니다. 아침이면 천천히 눈을 떴고 밤이면 말없이 등을 돌린 채 불을 껐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너무 괜찮지 않아서 말을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저 아무 말 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할머니. 지금은 나이가 들어 평범한 시골 할머니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18 그해 여름,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다녀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평생을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젠 다 지난 일이야. 이제 괜찮잖아. 잊고 살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일이 없었던 것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사람들, 말할 수 없었던 시간들, 그리고 말하지 않아야 했던 그 고통을. 그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오래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한마디를 꺼냅니다. 나는 잊은 게 아닙니다. 그저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한 한마디가 수십 년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을 울렸고 우리를 멈추게 했고 그녀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 그 침묵 끝에서 전해진 단 한 문장. 이제 그 말을 당신에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20년간 침묵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 본문 내레이션 시작. 1940년대 초 전쟁은 어린 소녀들의 삶을 앗아갔습니다. 총도 들지 않았고 누구와 싸운 것도 아닌 그들은 하루아침에 전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 이야기의 주인공 김할머니는 18이 되던 해 아무 말 없이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시엔 그냥 어디 일하러 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돌아온 얼굴이 달랐어요. 그녀를 기억하는 이웃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돌아온 뒤로 단 한 번도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친구도 멀어졌고 고요한 시골집 한켠에서 세월과 함께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매일 밤 그날의 기억 속에서 울고 있었다는 사실을. 쉼표 호흡 장면 전환. 당신은 아십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점령한 19만 3040년대 조선과 아시아 전역에서 수많은 소녀들이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수는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그중 다수는 조선 여성이었습니다. 13살, 15살. 한창 학교에 다니거나 가족 품에서 자라야 할 나이에 그들은 일본군의 위안소로 끌려갔습니다. 자료 삽입 실제 증언 인용. 1991년 8월 14일 한 할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학순. 나는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단지 개인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수많은 말하지 못한 목소리를 대신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덕분에 이후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도 그랬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한 김할머니의 이야기로 복귀. 하지만 김할머니는 그 모든 흐름 속에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증언하셔도 되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물었을 때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가고 싶어요. 왜였을까? 그녀는 부끄러웠습니다. 죄가 없었지만 세상이 만든 시선은 그녀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겁났습니다. 세상이 다시 자신을 아프게 할까봐. 무엇보다 그 고통을 말로 꺼내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장면 전환 외부 세상의 변화. 세상은 변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유엔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1993년 고노 다마를 통해 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국내에선 수요 시위가 시작되고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아카이브 814 같은 디지털 기록도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나는 좀 늦었나 봐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클로즈업 김할머니의 마지막 용기.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있던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떨리는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잊은 게 아닙니다. 그저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살아남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 잊혀질 겁니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너무도 강한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억을 넘어 이 땅의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진심 어린 외침이었습니다. 증언을 통해 본 일본군 위안부 실태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 93명의 증언 속에는 위안소에서의 폭력, 강제, 굶주림, 심지어 의료조차 제공되지 않았던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군인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실상은 중국 내 일본군 문서에서도 드러납니다. 남경, 상해, 흑룡강 등지에 설치된 위안소 기록에서 일본군 지휘부가 위안소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기록은 전쟁과 여성 인권 아카이브에 남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누군가의 기억을 지켜주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지만 살아있다고 느낀 건 지금이 처음이에요. 김할머니의 삶은 그저 고통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녀의 침묵은 사라진 기억이 아닌 지켜야 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잊히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김할머니는 마당 끝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 잉크가 스며든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조금 구겨져 있었고 글씨는 또박또박 그러나 손이 떨려 자주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쓰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말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을 나는 잊은 게 아닙니다. 그저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그날 밤 처음 들어간 방에서 나는 울지도 못했어요. 소리를 지르면 더 맞을까봐. 할머니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방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내 이름도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그곳에서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공포의 기척에 반응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군홧발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잠긴 숨소리,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건 항상 고통뿐이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말조차 사치 같았어요. 그저 오늘도 견디자. 그것뿐이었죠.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을 외면했습니다. 거울 속 나는 내가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살아 돌아왔지만 삶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다시 마주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내가 다시 그 방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말하면 고통이 다시 시작될까봐 침묵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한 김할머니의 마지막 용기.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도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먼저 말하면 누군가 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는 그 종이에 또박또박 한 문장을 더 남겼습니다. 살아남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 잊혀질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무서웠지만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제 그녀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료 연결 역사적 맥락과 울림. 그녀의 용기와 같은 순간들이 모여 1993년 일본의 고노다마로 이어졌습니다.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와 운영에 군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고노 요에이 관방장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화는 사과가 아닌 시작이어야 했습니다. 일본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위안부는 자발적이었다. 돈을 받고 일한 거다라며 왜곡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들은 다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돈을 벌러 간 게 아니라 끌려간 겁니다. 당신들이 내 인생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할머니의 한마디도 그 왜곡에 맞선 진실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현대장면 디지털 아카이브와 기억의 계승. 그녀의 증언은 전쟁과 여성 인권 아카이브 814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의 사진, 목소리, 손글씨,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녀가 말한 순간 그 기록은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말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나도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피해자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사람도 이제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날 조용히 편지를 접어 오래된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그녀의 마지막 용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해온 진실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조용히 살았지만 그 마지막 말은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결말 내레이션 시작.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늦게 꺼낸 이야기, 너무 오랫동안 묻혀있던 이야기. 하지만 비로소 꺼냈기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 김할머니는 말하지 못했던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밤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말하지 않았고 말하지 못한 날들 속에서 자신을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했을까? 이 이야기를 해도 누가 들어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말문은 더욱 닫혀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지막에 용기를 냈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대신해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지 기억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될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경고입니다. 이 이야기는 김할머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만 명의 할머니들, 그리고 아직도 말하지 못한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을 마지막 기회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분들이 하나둘씩 우리 곁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이제 단 7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곧 누구도 이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 수 없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떠난 후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기억은 그 사람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기록하고 공유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넘어 역사가 됩니다. 김할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는 우리에게 이 역사를 계승할 책임을 맡긴 것입니다. 감정 고조 시청자 직면화. 당신은 오늘 그녀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을, 그녀의 떨리는 글씨를, 그녀의 마지막 눈빛을. 이제 그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세상 어딘가에는 또 다른 김할머니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종종 멀게 느껴지지만 이야기는 가슴에 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녀의 이야기를 당신의 가슴에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카메라는 김할머니의 오래된 방을 비춥니다. 빛이 들지 않는 창,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그리고 그 옆에 걸려있는 종이 한 장. 그녀가 마지막으로 쓴 글.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글 아래 작은 메모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기억해 주세요. 그 메모는 마치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쓰여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누군가의 진실이 당신의 기억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잊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진실을 다시 세상에 남기고 있습니다. 기억은 말보다 깊고 진심은 침묵보다 강합니다. 오늘 당신이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잊지 않을 차례입니다. 구독 유도 멘트 내레이션 톤. 여기까지 김할머니의 긴 이야기, 그 고요한 용기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고통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가 또 다른 진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단지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모았습니다. 침묵 속에 묻혀버릴 뻔했던 한 사람의 인생을 함께 꺼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세상에는 아직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이는 여전히 침묵 중이고, 어떤 이는 말할 용기를 찾고 있으며, 어떤 이는 그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하고 함께 울고 웃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당신 마음 한켠을 울렸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하나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약속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나는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듣겠습니다. 그런 당신의 진심 어린 약속을 이 채널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전해질 수 있도록 따뜻한 클릭을 남겨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 당신이 느낀 감정, 당신이 하고 싶은 말, 짧은 한 줄이어도 좋고 긴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이 채널의 댓글은 단순한 의견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기억과 위로가 오가는 작은 광장입니다. 누군가의 용기가 당신의 말로 이어지고 당신의 공감이 또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혼자 기억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억합니다. 그리고 함께 행동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진실, 또 다른 사람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한 사람의 진심을 세상에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이 채널은 구독자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가 쌓여 언젠가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의 기억을 지켜주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구독은 기억의 시작입니다. 좋아요는 공감의 증거입니다. 댓글은 또 다른 이야기의 씨앗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